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5일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수산업자, 포항에 있는 수산업자가 약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저질러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이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선물도 줬다.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한테도 선물을 줬고, 특히 고가 외제 차량을 대여해줬는데 돈을 안 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혹의 복판에 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도 이미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이 선물을 받은 건 맞다. 그런데 그렇게 고가가 아니라서 돌려주지 않았다. 밝혔고요. 그 다음에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을 통해서 소개받았지만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이런 1차적인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오전에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 내놓은 입장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상당 부분을 박영수 특검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핵심은 뭐냐? 고급 수입차를 건네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건네받은 건 아니고 렌트를 하려고. 왜냐하면 부인이 너무나 이 부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에 당시에 외제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임시로 하루 이틀 렌트해서 썼는데, 그 렌트비를 250만 원 봉투에 딱 넣어서 지금 현직 부장검사죠. 당시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렌트카가 그야말로 이 무상으로 김영란법에 위반돼서 받은 이러한 이 외제차 제공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장검사를 또 소개해줬다는 내용도 맞고, 그리고 전직 언론인을 통해서 3년 전에 처음으로 김 씨를 만나게 됐다. 그런데 워낙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이런 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평소 주변 관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리고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연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최고위에서 검사 출신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첫째로 뭐냐, 이 사람이 특사로 풀려났는데 2016년도에 사기범으로 구속이 돼서 2017년도 12월에,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특사를 할 때 출범한 이후에 특사를 했는데, 특사된 원인이 뭐냐? 더군다나 이 김재원 전 의원은 이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특사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데 그 배경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방금 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첫 번째는 이 수산업자 김 씨하고 말이죠. 그리고 청와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부 사진이 걸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문장이 들어가 있는 선물,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다. 술병과 술잔 선물 세트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김 씨가 갖고 있는 사진에는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물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에도 또 이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한 내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로서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직까지도 이 선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이 언론인들은 말이죠, 재차 선물 받은 사람들을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나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사는 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요.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청와대가 그야말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기한 질문에만 답변하기에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기꾼 김 씨와는 전혀 이 관계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사면,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기준입니다. 당시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형기를 2016년도 6월부터 구속이 돼가지고 2017년도 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을 살았기 때문에 형 집행률이 81%가 돼서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형 집행을 81% 완료가 되는 것이 하고 벌금형 이외의 다른 법령이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특별 사면을 한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이 김 씨하고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렇게, 즉 법적 사면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에 사면했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 청와대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NGO 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사면과 관련된 팩트를 꼭 체크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김재원 의원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또 이 미군이 말하자면 점령군이다, 이런 이 발언을 또 한 것을 대차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경기도지사까지 됐다는 거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요, 무식한 거 플러스 참 인간이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자기 형수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욕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없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인격 결함체야, 이런 사람을 갖다가 경기도지사에 뽑아준 경기도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재명이 나올 때는요, 부디 경기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뽑지 말아라. 경기도민들은 자존심도 없냐?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요. 바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김 최고위원은 겨우 대학 시절에 읽었던 해방청사의 인식 이외에는 도대체 뭐 책을 읽은 책이 도대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됐으면 거기에서 도지사는 어떻게 했을 것이며 했느냐, 그리고 또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하든지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7월 1일 날 출마 선언하면서 본인이 억강부약, 즉 강한 사람은 누르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대동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 출마 선언문에 나온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빨치산을 하든지 아니면 억강부양의 대동세상,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하든지 하라,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우선 씨하고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 상당히 냉정한 사람인 것 같고 범죄 행위에 많이 연루돼 전과도 제법 있는 것 같다. 전과는요, 음주운전했죠, 그 다음에 공무사칭했죠, 뭐 한 너댓 가지가 돼요. 이런 사람은 공천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것이 당헌 당규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이 송영길 대표 제대로 한번 짚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송영길 대표가 방금 전에 내놓은 여러 가지 이 전국 현안에 관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걸 보면 이재명 중심으로 모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는 여론조사는 60%가 넘는데요, 이 송영길이가 잘했다는 여론조사는요 30%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을 송영길 대표가 좀 제대로 알고 이 민심의 흐름에 맞는, 부합하는,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 이렇게 저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점령군과 관련해서는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준석 대표 한마디로요, 매우 국민 분열을 정치적으로 국민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다. 그래서 친일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폄하하는 시도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면 2017년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참배할 수 없다, 이러면서 분열의 정치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영길 대표도 최근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부 참배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방명록에 글까지도 남겼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여권의 친문 강성들한테 욕까지 얻어먹었죠. 그리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도에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의 하나의 문화인 것으로 아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사한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아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지 않는 황당한 판단을 했는데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미로 삼을 것인지 갈수록 궁금해진다. 그리고 유승민 도 비판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도 비판하고 있고 웬만한 사람들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재명 측에서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이런 이 발언 그야말로 점령한 것이 맞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을 왜 왜곡하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네요. 이재명이 참 한심합니다. 자, 안철수 제가 이미 앞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점령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한에서 한국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유엔에서 총선거까지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독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군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식의 군사 점령 그러니까 강점하기 위한 정념이 아니라 민주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점령 군정 실시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똑같은 점령인데 이 의미를 그야말로 제국주의적 점령의 실체하고 즉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미국은 자유독립민주국가를 건설을 해주려는 새로운 뉴 네이션 빌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런 거하고를 지금 말하자면 몰상식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도 말이죠. 정치인은 역사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파악하고 공은 개송하고 과에서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 영어를 배우는 영어 사전 수준에서 단어 해석을 하니까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고 비판하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요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이 지금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 지사가 한마디로 이 무식의 이 극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요. 야,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당선됐죠? 이번에 지난번에 이어서 2번씩이나 대선에 나온다고 하는 걸 보면 민주당에 참 인물이 없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봐봐요. 안희정 지사 그런 성추문으로 물러났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극단 선택, 부산시장은 법정 구속됐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그냥 무죄 판결 나가지고 선거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언급한 3명의 시장과 지사들은요, 성추행이 법률적 문제로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재명이는 법률적 문제, 김부선과 사실상 그런 스캔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성격이 안 되면, 법률적 성격이 안 되면 도의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라도 비판과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적인 통념, 상식에 의한 비판, 책임 이것은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요, 제가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양심을 갖고 후보를 뽑아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엄청난 이 더러운 진탁 흙물을 떠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자, 이제는요, 이 박범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영길 대표의 얘기를 하겠어요. 이 박범계 장관이요,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출근길에 입장문을 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과 측근 비리 의혹, 이 수사지휘권을 누가 발동했죠? 추미애가 발동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똑같아요. 왜? 그 수사지휘권 추미애가 잘못 발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폐지시키자죠. 이제 중단시켜야죠. 그런데 이 추미애가 내렸던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일단 밝혔어요. 물론 명시적으로는 안 했지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는 기조화에 검토 중에 있다. 이 얘기는 그러면서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는 아니고 그러한 중앙지검에게 맡기는 기조화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추미애가 내렸던 수사지휘권, 즉 이 검찰총장은 행사하지 말아라, 중앙지검장이 행사하라. 이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김호수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김호수 애완견이니까 총대 아예 중앙지검 네가 맡어. 나는 안 맡을래. 내가 그래도 나는 그 정무직이잖아.
그리고 이 중앙지검장 당신은 말이야 1급 대우받는 사실상 실무 책임자잖아. 수사 실무 책임자.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박범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입장에서는요. 박범계가 그랬잖아요. 제가 추미애보다는 조금 좀 약다고 그랬잖아요. 추미애보다는 조금 약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는 욕심이 엄청 많아요. 추미애보다도 젊고. 그러니까 추미애보다도 욕을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욕을 양으로 따지지 말고요. 질로 따지라고 얘기해요. 욕 먹는 질 수준은요.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하고 박범계하고 1, 2등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꼼수를 써봐야 갈 길은 이 박범계도 한 길밖에 없다. 한 길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딱 이렇게 해서 이 추미애가 내렸던 윤석열 총장 가족에 대한 그리고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그대로 준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휘권 발동이나 똑같아요. 이것을 박탈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아주 충격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말이죠. 윤 총장 감찰 자료 요청했는데, 검찰에서는 못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관해서도 제출해달라는 공문도 한번 보고, 또 전례도 따져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승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감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찰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제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가 말이죠. 오늘 이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이 질의응답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윤 총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본인은 처음서부터 이런 특수통인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은 말하자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다라는 말을 상기시키면서요.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그야말로 파격에 파격을 거듭한 완전히 불공정한 특혜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공정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왜냐하면 5기수나 뛰어넘었고 한직에 있던 사람을 중앙지검으로 고속 승진 발탁했고 검찰총장까지 만들었다. 이거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특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윤 총장이 출마하면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자기 부정이다. 자기를 키워준 대통령에 대한 유감표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윤 총장이 최순실 이런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동원했는데 윤 총장한테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검증은 물론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동산 문제, 일자리 통계,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후보 경선 예비 경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도 본인은 부엉이 모임도 아니고 민평론 모임도 아니고 그래서 비주류로서 지금까지 배제의 아픔을 겪으면서 4번째야 당 대표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배척하지 말라. 누구든 되는 사람을 갖다가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하는 게 원팀 정치이다. 그래서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갖는 순간에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에도 보면 정동영이 안 찍는 바람에 이명박을 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만날 계획이고 인간적인 의지 또 이 본인의 마음 자세를 봤을 때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대선에 나갈 분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합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요. 아직까지도 역시 짝사랑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 여전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당이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약 38,330명이 신규 입당을 해서 5월 달인 13,900명에 대비 2.7배나 늘었다.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다음에 신임 그리고 신윤 지도부에 대한 신뢰 덕택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신규 당원 20대에서 40대가 51.7%
그리고 10대마저도 687명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6,900, 인천에서 1,800, 경기도가 1만여 명, 수도권 입당자가 총 50%나 되고 호남 지역에서도 800명 정도가 입당을 했는데 작년 2월에 비교하면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몇천 배가 증가한 숫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간 3만 명 넘는 분들이 책임당원으로 당비를 납부하겠다. 그래서 약 전체 신규 입당자의 80%가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준석 신임 당 지도부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말이죠. 제 방송을 일단 마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